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2-1 단원 B라는 작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시 본문을 보면은 1연 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 내리는 모습을 짧은 시행으로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시행이 짧지만 여러 가지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이렇게 시각적 표현도 사용되었고 청각적 표현, 비유적 표현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가 짧다고 쉬운 시라고 대충 보면 안 되고 자세히 시행 하나하나씩 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의 특징 3, 4연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죠. 3, 4연을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을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리고 각 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묻는 문제. 예를 들어서 발문에 이런 식으로 제시되죠. 이 시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때 영상에 담길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제시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외부 작품과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됐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지용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되었고 이 시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A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표현 기교가 사용된 작품은 이런 식으로 표현법이 동일한 것을 고르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각적 심상이 동일한 것을 찾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시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엄청 짧죠? 이 시는 짧은 두 시행을 한 연으로 구성하는 규칙적인 연 구분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리고 운율 형성 방법을 묻는 문제에 이렇게 선지가 제시되겠죠. 1년을 보면은 돌에 그늘이 찬다라는 의미는 비 오기 전 먹구름이 끼고 돌에 그늘이 진다, 어두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연에서 소소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이른 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한 차고 매서운 바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차고는 그늘이 찬다가 아니라 그늘이 차갑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서 차다는 차갑다, 차오르다 이렇게 중의적으로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둘 다 비 오기 전에 어두워지고 서늘해지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리 바람이 따로 몰린다고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1, 2연에서는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 내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앞섰거니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산새걸음거리 이렇게 3, 4연이 끝납니다. 여기서 앞서다, 꼬리를 치날리다 이 행위의 주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빗방울이고 하나는 산새입니다.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이 3, 4연은 산새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느냐 빗방울이 튀는 모습을 산새의 모습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산새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이것은 빗방울이 튀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은 화자는 실제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빗방울인 거죠. 산새가 아니라. 반면 산새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자면 화자가 산새를 직접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3, 4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묻는 문제가 특히 서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었으니 꼭 문장으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빗방울을 산새의 모습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화류법이 사용된 거죠. 화류법은 무정물을 감정이 있는 유정물처럼 표현하는 수사법이에요. 즉,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죠. 화류법 안에 의인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연의 의인법도 나타나요. 오연도 읽어볼게요.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물살이 수척하대요. 물살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줄기가 가늘게 흐르는 모습을 물살이 수척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의인화가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수척한과 흰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흰은 색채 이미지에 해당하죠. 그리고 6년에서도 의인화가 나타나 있어요. 손가락을 편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물줄기가 가늘게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전년도와 다르게 이 손가락을 펴는 행위에 대한 주체를 화자로 해석하는 틀린 선지가 특히 자주 제시되었습니다. 손가락을 펴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물줄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5, 6년은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7년을 볼게요.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비가 멎은 듯 했는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빗방울이 붉은 잎마다 소란스럽게 밟고 간대요. 비가 멎은 듯 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1, 2년에서는 비가 오기 전 모습, 그리고 3년에서부터 6년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빗물이 여울을 이루어 흐르는 모습, 그 다음에 7년에서 8년까지는 비가 멎은 듯 하다가 다시 소란스럽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가 내리는 전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 붉은 잎잎이라는 시행을 봤을 때 붉은 잎이니까 이건 단풍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단풍잎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가을이죠. 하지만 이연에서 소소리 바람이 봄에 부는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소소리 바람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면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입니다. 즉,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 또는 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에서 계절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시간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시간의 흐름은 맞지만 계절의 변화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란이 밟고 간다는 빗방울이 잎을 밟고 간다는 거예요. 빗방울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한 거죠. 이 부분도 역시 화류법이 사용된 거죠. 그런데 시적 화자가 잎을 밟고 간다. 아니면 산새들이 잎을 밟고 간다. 이런 식으로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행위의 주체를 꼭 분명히 해두셔야 해요. 이렇게 1년부터 8년까지 짧은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내용은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두 가지 해석되는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3, 4연 특히나 꼭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 시의 주제는 비 내리는 전경. 주제는 별거 없죠. 특징은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는 것, 그리고 간결한 시행과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것,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에서는 나라는 화자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시적 화자의 정서 또한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시적 화자가 비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만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화자의 감정 측면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도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14번처럼 보기를 제시한 후에 이 시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제시됐어요. 근데 이 선지는 틀린 선지예요. 보기를 보면은 이 부분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어요. 비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고 화자 자체가 드러나지 않죠. 표면적으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특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연에서는 비가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었고 3, 4연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5, 6년에서는 빗물이 가늘게 흘러가는 모습,
7, 8년에서는 멎은 듯 하다가 굵게 빗줄기가 다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묘사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비 내리는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니까 꼭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시를 산문으로 바꾸었을 때 달라지는 점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됐어요. 이 시를 산문으로 바꿨으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1 국어 창비 2-1단원 B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